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정보통신융합 전공의 임성훈 조교수입니다. 네, 마지막 세션인데 지금까지 남아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발표드릴 주제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위한 스테레오 기반의 3차원 정보 습득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연구에서 그리고 금일 소개드릴 발표에서 주로 이제 포커싱을 둔 부분은 이제 펀더멘탈한 네트워크 설계나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서 어떠한 그런 네트워크 설계가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였고, 네, 그 고민 중에 제가 가장 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은 지난 수십 년간 이 컴퓨터 비전 분야에서 연구가 되어 왔던 3D 기하학의 분야와 최근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딥러닝 분야의 융합을 통해 어떻게 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오늘 그 고민에 대한 좀 연구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은 연구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생각한 3차원 정보, 주행 환경에서 필요한 3차원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자율주행하고 있는 에이전트와 환경 간의 그런 위치 정보, 즉 저희는 그걸 깊이 정보, 뎁스라고 하는데요. 그 뎁스 정보가 우선적으로는 있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주행하는 환경이 단순히 스태틱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런 페데스트리안이나 다른 주행 자동차와 같은 그런 다이나믹한 오브젝트에 대한 3차원 모션 정보까지 있어야 저희가 주행할 그런 패스를 설계할 때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정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제가 본 연구에서 정의한 3차원 정보는 이렇게 포지션과 모션에 대한 정보이고, 이 정보들을 어떻게 스테레오 비전에서 뽑아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뭐 라이다나 레이다나 뭐 스테레오 카메라와 같이 뭐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각각의 센서들이 갖는 장단점이 아주 명확합니다. 뭐 첫 번째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네, 측정할 수 있는 뎁스의 그 앵글, 필드 오브 뷰가 굉장히 넓고, 또 뎁스를 추정할 수 있는 레인지도 굉장히 넓다라는 장점이 있고, 또 뭐 주야간에 상관없이 조도 조건에 상관없이 로버스트한 그런 3차원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코스트가 굉장히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은 당연히 이제 라이다의 정보가 필요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그 운전자 보조 시스템에는 이렇게 코스트가 비싼 그런 센서보다는 좀 저가의 그런 센서들을 구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스테레오 카메라를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루미네이션 체인지나 그 환경 변화, 뭐 안개가 끼거나 눈이나 비가 오거나 그런 상황에서도 강인한 그런 결과를 보이는데, 대신 이제 스페셜 레졸루션이 굉장히 적어서 그 환경을 인지하는데 그렇게 탁월한 그런 센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테레오 카메라는 뭐 코스트적인 측면에서나 레졸루션 측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지만 이런 일루미네이션 체인지나 환경 변화에는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네, 본 연구에서 집중을 하고자 했던 것은 이 가격이 저렴하면서 가볍지만 강인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센서 및 그에 따른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데 주로 집중을 하였고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이 스테레오 비전과 최근 이제 AI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이 3차원 정보 추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고, 이제 최근 딥러닝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런 일루미네이션 체인지나 이런 씬 체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인하다는 것들을 그런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볍고 값싸지만 강인한 그런 비전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금일 소개드리고자 하는 논문 및 그 연구는 뭐 첫 번째 뎁스 에스티메이션은 금년도 아이클리어라는 학회에서 발표를 하였는데요. 네, 이 뭐 스테레오 이미지든 연속적인 시퀀스 영상이 들어오든 그런 멀티뷰 영상을 이용해서 3차원 정보를 추정하는 연구 하나 및 이제 다이나믹한 씬에서 단순히 저희 에이전트가 움직이는 모션뿐만이 아닌 무빙 오브젝트들에 대한 3차원 움직임 정보까지 구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였고요. 네트워크 구조 설명은 주로 이제 앞쪽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연구에 대해서는 간단히 아이디어 및 결과에 대해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연구인데요. 이 첫 번째 연구는 이렇게 시퀀스한 영상이든 어디서 찍은 영상이든 그리고 들어오는 영상의 개수에 상관없이 모든 영상들을 매칭해서 하나의 뎁스, 깊이 정보를 추정하는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였는데요. 그 전반적인 네트워크 구조는 다음과 같이 생겼고, 네, 다른 이제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그런 리절트에 비해서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네트워크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설계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금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 전에 최근 가장 소타라고 불리는 알고리즘들이 어떠한 스트래티지를 취하고 있고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이 ECCV 콜맵이라는 논문은 딥러닝 기반이 아닌 단순히 저희가 수십 년간 연구되어 왔던 기하학적인 정보로 이렇게 깊이 정보를 추정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방법은 단순히 이제 연속적인 영상에 칼라 정보가 유사한지 아닌지만 판단을 해서 다음과 같이 모니터나 이런 백그라운드와 같이 그 호모지니어스한 영역, 즉 텍스처가 거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페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타임도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러닝 기반의 방법론으로 CEPR 2017년도에 나온 데몬이라는 논문은 단순한 인코더, 디코더 스트럭처의 네트워크를 3개 연달아 붙이고, 그리고 각 네트워크마다 점점 뎁스의 퀄리티를 인크리즈하는 그런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마지막 단에서 보면은 결국 연속적인 영상의 큐가 아닌 뎁스 정보 하나 및 이미지 정보 하나로 어느 정도는 텍스처를 뎁스에 입혀서 좀 그럴듯하게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이런 게 이제 텍스처 카핑 아티팩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단점도 있고, 또 본 논문은 단순히 2개의 뷰를 매칭할 수 있지 여러 개의 뷰를 저희가 아무리 옵저베이션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그 옵저베이션들을 모두 활용할 수는 없다는 또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티베이션은 이런 애큐러시와 또 로버스트니스, 그러니까 정확도와 강인성, 그리고 제너럴한 멀티뷰 스테레오 매칭 방법을 어떻게 하나의 엔드-투-엔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요. 네, 그 고민을 타개하고자 저는 한 3가지 질문을 제게 한번 던져봤었습니다. 첫 번째, 애큐러시 측면에서는 네트워크가 어떤 점을 배워야 이 좀 효과적인 코레스폰던스 서치를 할 수 있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매칭 서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매칭 설치를 잘하고 나면 3차원상의 뎁스를 잘 레프리젠테이션 해줄 수 있거든요. 결국은 반비례 관계여서 이 매칭 설치를 잘하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여야 이 애큐러시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점을 네트워크가 배워야 하는지, 무엇을 학습시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요. 두 번째, 로버스트니스 관점에서는 그 딥러닝의 가장 좀 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영상의 컨텍스처럴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일반 트래디셔널한 방법은 그런 것들을 활용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호모지니어스한 영역에서 뎁스를 정확하게 못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컨텍스처럴 인포메이션을 같이 네트워크와 활용을 해서 구성을 하면은 로버스트니스를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게 두 번째 고민이었고, 마지막은 이제 어떤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구성을 하여야 몇 개의 이미지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매칭할 수 있을지까지
3개의 퀘스천을 제게 던졌고 금일 발표드릴 내용은 이 퀘스천에 대한 답변을 하나씩 드리면서 네트워크 구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뎁스 에스티메이션 방법들이 취하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는 단순히 인코더 디코더 네트워크를 취하고 결국 네트워크의 아웃풋은 이 매칭되는 포인트, 빨간 점이나 파란 점들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 팩터, 그 디스턴스를 아웃풋으로 내주게 하는데, 이러면은 네트워크가 학습해야 될 게 조금 더 복잡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이렉트리 D를 구하는 것이 아닌 지오메트릭하게 가이드를 주고, 근데 네트워크는 가이드된 그 영상들끼리 비교를 하였을 때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이 내가 유사한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만 할 수 있게끔 하면 훨씬 네트워크가 배우는 내용이 쉬울 것이고 더 우수한 성능을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오메트릭한 가이던스는 이 CVPR 1996년에 나왔던 플레인 스윕 스테레오라는 방법에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하였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아이디어는 이 두 개의 디스턴스를 다 단순히 계산하는 것이 아닌 이 패치를 옆으로 움직여가면서 내 패치랑 현재 위치랑 같은 이미지니 아니니라고 체크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잘 매치되는 영역을 찾게끔 구성을 하였습니다. 네, 그 플레인 스윕 스테레오라는 방법이 이러한 구조를 갖게 되는데요. 그냥 간단히 아이디어만 설명을 드리면 이 여러 개의 레퍼런스 뷰 포함해서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 이미지들을 매칭하기 위해서 3차원상의 여러 개의 3차원 플레인들을 만들고 이 플레인들이 결국 캔디데이트가 됩니다. 이 캔디데이트들 중에서 각 픽셀마다 어떤 플레인이 가장 나랑 잘 맞는지만 체크를 하는 그런 논문인데요. 이러한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우선 네트워크 초반부를 다음과 같이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 설계된 내용을 자세히 좀 드려보면 이쪽은 단순히 이제 이미지 피처를 뽑는 그런 쉐어드 네트워크로 구성을 하였고 이후에 페어 이미지에 대해서는 이 지오메트릭한 가이던스 R과 T, 그러니까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정보로 와핑을 다 해주고 이제 피처 볼륨을 쌓은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코스트 볼륨이라는 것을 생성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 코스트 볼륨의 크기는 이미지 사이즈, 헤이트 및 위드스와 이 위에 있는 것은 플레인의 개수만큼 설정이 되어 있고 코스트 볼륨의 단면만 잘라보게 되면 각 어떠한 한 점에서 가장 잘 맞는 점에서 가장 낮은 코스트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코스트를 찾아주는 것이 최종적인 뎁스 에스티메이션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네, 그런 식으로 먼저 코스트 볼륨을 생성을 하였고 여기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그러면은 여기서 멀티 레이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풀었다고 하는데 그 각각의 텀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멀티 레이블, 저희가 찾고자 하는 레이블은 결국 이 3차원 플레인들의 하이퍼세시스라고 해서 캔디데이트들을 말하고요.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럼 어떤 플레인이 가장 잘 맞는지, 마지막은 이제 이게 모든 모든 픽셀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닌 딱 픽셀마다 하나씩 베스트 플레인을 찾는 것이라서 픽셀와이즈 프로세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니셜한 그런 그 네트워크 구조를 설계를 하였고 두 번째는 이제 강인성을 위해서 어떻게 이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같이 융합해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기존의 논문 같은 경우에는 아웃풋으로 나온 이 이니셜한 뎁스 및 레퍼런스 이미지 피처를 단순히 컨텍스추얼 네트워크에 넣어서 뎁스를 리파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서 아까 보신 것과 같이 텍스처 카핑 이펙트가 좀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이렉트하게 뎁스의 텍스처 카핑 이펙트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이 코스트 볼륨의 그 컨피던스를 높이면, 그러니까 그 좀 얼마나 컨피던스를 높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였고 그 결과 이 각 코스트 볼륨의 한 슬라이스마다
레퍼런스 이미지 피처와 같이 컨캐터네이션해서 이 컨텍스추얼 네트워크에 통과를 시킴으로 인해 이 코스트 볼륨에 있는 좀 노이즈들을 줄여주고 엣지 부분은 좀 살려주는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본 네트워크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뒤에 부분이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렇게 뎁스 맵에 어플라이를 해주는 부분인데요. 네, 네트워크 구조는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에서 추출한 피처 및 각 코스트 볼륨의 슬라이스 하나하나씩 모두 다 넣어서 레지듀얼 코스트 볼륨을 얻고 두 개를 더한 것을 이제 컨피던스가 올라간 코스트 볼륨이라고 명명을 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와 같이 좀 텍스처가 거의 없는 영역에서도 굉장히 강인한 뎁스 에스티메이션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에블레이션 스터디는 잠시 후에 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은 여러 개의 이미지들을 다 받아서 그 옵저베이션들을 활용해서 뎁스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텀인데요. 네, 저는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마다 모두 다 코스트 볼륨을 형성을 하고 이 간단한 에버리지, 모든 코스트 볼륨을 에버리지 시켜서 네, 뒤에 이제 코스트 어그리게이션 단으로 넘기면 효과적으로 그런 옵저베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네, 그 결과 이제 뷰 포인트의 매칭 개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마지막 단에서는 이제 저희가 코스트 볼륨만 갖고 있었는데요. 이 코스트 볼륨에서 뎁스를 뽑는 과정은 단순히 이제 소프트맥스를 써서 가장 높은 그런 밸류를 갖고 있는 레이블만 추출을 해주는 그런 수식으로 하였더니 이제 네, 최종적인 뎁스가 잘 나오는 것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네트워크가 전반적으로 엔드 투 엔드로 구성된 네트워크 구조인데요. 이제 레퍼런스 이미지는 고정으로 넣고 여러 개의 페어 이미지를 매번 들어올 때마다 다 넣어준 다음에 코스트 볼륨을 더해주고 어그리게이션까지 해서 뎁스를 뽑아주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최근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결과와 비교를 하였을 때 MVS넷은 ECCV 2016년도, 이거는 CEPR 2017년도, ECCV 16년도 논문들인데요. 다른 연구들에 비해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정성적으로도 그리고 정량적으로도 이제 여러 개의 에러 매트릭과 애큐러시 매트릭을 가져와서 비교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방법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을 하였는데 이 표에서 가장 인터레스팅했던 포인트는 뭐냐면 이 콜맵이 결국 지오메트릭한 방법으로 구한 결과인데 컴플리트니스가 100%일 때는 저희의 방법보다 훨씬 낮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컴플리트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체 이미지 픽셀 개수에서 이 이밸류에이션에 쓰인 픽셀의 개수가 몇 %냐. 여기서 100%면 이제 전체 이미지에 대해서 다 쓴 거고요. 71%라면 그들 중에서 가장 좀 애큐러시가 높은 71%의 픽셀들만 컴퓨테이션을 하였을 때는 저희의 방법론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본 실험을 진행하면서 제가 내렸던 잠정적인 결론은 이런 호모지니어스한 영역에서는 딥러닝 기법을 써서 컨텍스추얼 인포메이션을 활용하는 것이 뎁스맵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훨씬 좋지만 그렇다고 이제 피처가 있고 정확하게 저희가 코레스폰던스를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오메트릭한 방법이 더 좋지 않나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저희가 로버스트니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코스트 어그리게이션 방법을 제안을 하였는데 그것이 실제로 코스트 볼륨의 컨피던스를 높였는지 그리고 뎁스맵의 애큐러시를 높였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였는데요. 결국 이 위너 마진이랑 커버처라는 것이 컨피던스 메저라고 해서 이 어그리게이션 전에 비해 이 어그리게이션 후에 조금 더 향상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했고 또 뎁스맵 퀄리티에는 약 20% 이상 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확인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연속적인 영상을 인풋으로 받고
매 세 프레임을 뎁스 에스티메이션에 활용을 해서 나왔던 모든 뎁스 맵을 영상으로 만들었고 그 정보들을 활용해서 3차원으로 만든 정보가 여기 오른쪽 영상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멀티뷰로 학습을 시켰는데 이 당시 리뷰어가 너희 그러면은 키티 스테레오 완전히 렉티파이드 되어 있는 스테레오에도 적용을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는데 따로 파인 튜닝 없이 저희가 인도어 셋이나 그런 신테틱 데이터셋으로 학습을 시킨 네트워크에 바로 적용을 하였을 때도 꽤나 정확한 뎁스를 추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먼저 뎁스 에스티메이션 부분을 설명을 하였는데 두 번째는 이제 간단히 이 무빙 오브젝트들의 디렉션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오브젝트들을 먼저 저희가 다 그러니까 2D 상에서 위치는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해서 각 오브젝트들을 뜯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오브젝트들에 대해서 레이블을 할당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인데요. 근데 단순히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물체가 스태틱한 오브젝트인지 움직이고 있는 다이나믹한 오브젝트인지 모르고 이런 정보가 있어야지만 저희 주행의 패스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 다이나믹 오브젝트와 스태틱한 오브젝트를 나누고 또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의 움직이는 방향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전체 파이프라인을 설계를 하였습니다. 먼저 본 연구는 스테레오 카메라 기반의 연속적인 영상을 인풋으로 넣고요. 뎁스넷은 저희 앞에서 설명드린 그 네트워크를 사용하게 되면 뎁스 추정은 바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뎁스는 처음 트레이닝 시켰던 그 네트워크를 그대로 사용을 하였고 나머지 포즈넷과 레지듀얼 플로우 넷을 학습시키는 전체 조인트 옵티미제이션 프로블럼을 풀게 돼서 최종적인 3D 모션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주된 아이디어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포즈를 알고 있고 뎁스를 알고 있다면 이제 리지드한 그런 모션만 저희가 제너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에서 나왔던 뎁스 정보 및 그 다음 프레임으로 가는 포즈 정보를 이용해서 그 다음 프레임에 무빙 오브젝트가 없이 스태틱한 모션만 있었을 때의 그런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생성할 수 있는데요.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와 이 다음 프레임에서 나온 그 3D 포인트 클라우드의 차이를 보면 결국 그 오브젝트들의 3D 모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라서 그것을 이제 2D 도메인에서 레지듀얼 플로우를 구하고 RT를 이용해서 3차원상에 올리는 형태로 최종적인 문제를 풀게 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아이로스 2019 올해 11월에 발표를 하였는데요. 이때는 이제 레지듀얼 플로우 2D 상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2주 전에 CVPR에 서미션 했던 페이퍼는 2D 상이 아닌 이제 3차원 상에서 실제로 3D 모션까지 한꺼번에 추출할 수 있는 그리고 스테레오 카메라가 아닌 모노 카메라로 이제 그 3D 모션까지 추출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논문은 이제 막 서미션을 한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아이로스에 냈던 논문만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시스템은 뎁스 네트워크에서 뎁스를 추정하고 포즈 네트워크에서 t번째 프레임과 t 플러스 1번째 간의 그 로테이션 트랜슬레이션을 추정한 다음에 리지드 프로젝티브 지오메트리를 이용해서 그 다음 프레임의 스태틱한 모션만 추정을 하고 이제 이 정보들로 옵티컬 플로우를 구하고 리지드한 와핑 로스 및 그리고 이제 레지듀얼 플로우에서 나온 옵티컬 플로우까지 더해서 토탈, 그러니까 다이나믹 모션까지 있는 그런 옵티컬 플로우에 대해서 또 로스를 한 번 더 주었더니 문제가 잘 풀렸고 이게 결국 결과입니다. 이 타겟 뎁스는 뎁스 맵이고 이 리지드 플로우는 그 다이나믹 모션이 없이 스태틱한 모션만 있었을 때 그 2D 이미지 상의 그 코디네이트 디퍼런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지듀얼 플로우는 이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에 대한 2D 모션입니다. 그래서 이 두 플로우를 더했을 때 최종적인 토탈 플로우를 구할 수 있고
네, 이 밑에 이그젬플을 보시면 빨간색 차와 하얀색 차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하얀색 차는 보도 위에 좀 있어서 이거는 무빙 오브젝트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딱 들기도 하는데 실제로 이 레지듀얼 플로우만 구해보더라도 이 빨간색 차만 현재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3D 모션을 구하는 것은 단순히 이제 수식적인 포메이션으로 이 2D 레지듀얼 플로우에서 변환을 하시면 되고요. 영상으로 보시면 처음에 이제 움직이고 있는 물체, 그러니까 물체들에 대한 먼저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모두 다 수행을 하고 이제 레지듀얼 플로우를 구하면은 이 세그멘테이션 안에 있는 모든 모션들을 에버리지 시켜서 결국 이 오브젝트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연구에서는 주로 멀티뷰 스테레오 매칭을 해서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잘하는 방법, 그 키 아이디어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3D 지오메트릭, 기하학적인 널리지를 사용해서 네트워크가 배우는 문제를 훨씬 심플리파이 한 게 제 첫 번째 컨트리뷰션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컨텍스처 인포메이션을 조금 더 잘 활용을 해서 그런 텍스처 카핑 이펙트 없이 호모지니어스한 영역에서도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잘할 수 있는, 마지막은 또 인풋 이미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오든 상관없이 매칭을 모두 다 할 수 있고 매칭되는 이미지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성능이 높아지는 것까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에서는 단순 뎁스뿐만이 아니라 에이전트의 모션, 에고 모션 및 그리고 옵티컬 플로우, 결국 그 다이나믹 오브젝트들의 3차원 그런 디렉션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설계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금일 소개드린 연구고요. 제가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RGB 이미지로 주간에 굉장히 RGB 이미지의 퀄리티가 높은 환경에서 캡처를 하고 진행을 하였는데 앞으로 남은 리서치 이슈는 조금 더 야간에도 이런 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뭐 다른 멀티 스펙트럴 그런 이미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풀면 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